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5월 달에 이 정치판에 뛰어들 것이다 하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맹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대권 후보로 발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판에 나오든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3지대에 나오든지 어쨌든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측을 내보는 기사 가운데 윤 총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반응을 내보냈다라고 이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는 뭘 책임지라는 것이냐?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만 했는데 탄핵은 정치권에서 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적폐몰이 수사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한 수사, 또 비사실 공포 등으로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이 김용판 전 의원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하자면은 적폐 수사에 희생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우파 진영에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정치를 해도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 이 탄핵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건 탄핵은 정치권에서 한 것이다. 우리는 최순실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뭐 다소 핀트가 틀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적폐 수사라는 거고 또 탄핵이란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말대로 정치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150명 가까이 되는 우파 인사들을 구속하고 그중에 상당수는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하는 부분인데 탄핵에 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적폐 수사가 탄핵에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최순실의 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고스란히 그게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그래서 탄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탄핵되기 전에 최순실이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최순실 관련된 비리들, 이른바 최순실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비리라는 게 언론들이 마구 쓰기 시작했는데 상당 부분 검찰에서 흘린 내용들이 많고 그런 내용들 가운데는 아주 혐오스러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최순실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이미 법적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를 같이 본 것입니다. 최순실에 대한 혐의, 최순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국은 박근혜와 연결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사실 공표라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피사실이 많았고 장문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어쨌든 이 최순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탄핵이 됐던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수사는 최순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별도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그 시초가 된 것은 최순실이고 거기에 대한 수사에도 아주 무리한 내용들이 많았다. 무리한 내용들. 그동안 거기에 드러났던 내용들과 이미 처벌받은 거와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과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처벌받았던 내용은 아주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초기 수사가 아주 선정적인 또 정치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태블릿 PC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 스모킹 건이 됐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최순실이 썼던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거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이가 쓴 것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태블릿 PC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그것 가지고 언론 보도, JTBC 보도 쫙 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아,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을 다 고쳐줬구나 하는 것만 봐도 이게 심정적으로 박근혜는 무능하고 탄핵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어졌는데, 그게 특검에서도 그 당시에도 이 태블릿 PC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최순실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계속 했는데, 그러나 결국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라는 증거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바로 최순실의 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등에 지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돈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순실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아직까지 뭐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짧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게 하나가 있고,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자체가 무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탄핵 이후에. 결론부터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이 법리가 너무나 무리했다. 지금도 많은 법학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적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사법적인 절차이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적인 요구, 정치적으로 압력, 대중의 압력에 부응하는 수사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탄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구속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그 수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내지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 김용판 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걸 전적으로 당신이 주도했기 때문에 책임지라가 아니라 그 수사가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많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야권에 있는 지지자들 표를 얻어야 되는데 야권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든 반응을 보이라. 그리고 설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만 뭔가 좀 느슨하게나도 이 문제를 한 단계 틀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이게 또 갈등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김용판 의원은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나무 저 나무를 마구 찍어대는 도끼는 찍은 사실을 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한 나무는 온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검찰도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구속해서 이른바 칼잡이라는 명칭 유명한 칼잡이다라고 별명을 얻고 있지만 그 칼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 그것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상당 부분 우파 지도자들 가운데 또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은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정말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렇습니다. 자, 하지 않는 일은 직무유기고 한 일은 직권남용으로 모조리 엮었다. 그러니까 하지 않거나 하거나 뭘 하더라도 다 엮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수사에 대해서 설명,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 김용판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폐청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 있는지 왜 구속되어야 하는지 본인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폐몰이가 적폐 수사를 한 것도 윤총장 전 척이었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따로 있었지만 거기서 뭐 수사 의뢰해가지고 구속한 사람들도 어차피 윤 총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적폐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구속되었거나 직장에서 쫓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KBS와 MBC, 연합 같은 이 방송국 안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후배 기자들이 한 22여 명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선배를 불러가고 조사하고 그래서 징계를 하고 뭐 이렇게 처분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문재인 정권이 통치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저항을 못했던 겁니다. 특히나 검찰, 법원, 뭐 언론기관, 국정원, 경찰 거의 대부분 기관에 이런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사 뭐 진상조사단도 그게 워낙 대검에 있는 적폐청산기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사건을 딱